당신도 본 적 있을 겁니다. 평범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내는 것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왜 그들만 변하는지 궁금해 한 적 없습니까? 내 평생 86년의 삶 동안 나 정주영은 그런 경우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 한 사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있다는 것. 때로는 그 사람 자신도 주변 사람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조가 보입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도 올 것이요. 어쩌면 이미 왔는데 당신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 나는 오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과 그 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고 싶소.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 나는 내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급성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 어려움에서 우뚝 서는 능력, 도전을 귀한 교훈으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한 인간은 진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 이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당신도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나는 우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결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소.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강해지지. 1930년 내가 겨우 15살이었을 때로 돌아가 보겠소. 우리 가족은 가난했고 나는 서울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지. 그곳의 조건은 매우 혹독했어. 나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드레시를 해야 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꾸중을 들었지.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어떤 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어. 나와 함께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포기했어. 나 역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생각한 적이 있었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떠나면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우려고 노력했어. 차를 수리하는 법, 고객과 소통하는 법, 작은 세부 사항까지 다루는 법을 배웠지. 느리다는 꾸중을 들었지만 나는 끈기를 가졌어. 3년 후인 1933년 주인 이 씨가 나에게 말했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끈기가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노력이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당신은 눈에 띄는 것 없이 시작했지만 강력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요. 그들은 종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잊혀진 단계를 겪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단계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불평하고 포기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기초를 다지는가? 급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단계를 학교로 여깁니다. 그들은 바로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기술이 연마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한 직원을 만난 적이 있어.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쳤지.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곧 반복되는 일이 자신의 재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자 그는 게을러졌고 결국 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3년 만에 퇴사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당신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잊혀진 단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기초를 다지는 방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여기시오. 조용히 자신을 단련하시오.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의 노력은 보상받을 것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지. 바로 이 능력이요. 그들은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큰 교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각 경험으로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각 경험을 단지 멈춘 지점으로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지. 내가 1940년 25살 때 서울의 한 자동차 부품 상점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어느 날 중요한 고객이 엔진 부품 세트를 샀는데 다음날 돌아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반품했어.
나는 매우 실망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나는 그들이 왜 반품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 일주일 후 다른 고객이 같은 부품 세트를 보러 왔을 때 나는 접근 방식을 바꿨어.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대신 이 부품 세트가 그들의 차가 더 오래 지속되고 비용을 절약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했어. 고객은 만족했고 즉시 구매했지. 하지만 다음 달에 또 다른 고객이 비슷한 제품에 대해 주저했어. 나는 깨달았지.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내가 이전의 실패와 성공을 하나의 큰 교훈으로 연결한 순간이었어.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각 사건을 개별적인 순간으로 보지 않소. 그들은 항상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 단계에 적용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상사가 비판할 때, 고객이 불평할 때, 또는 동료가 문제를 일으킬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한 직원이 있었어. 그는 판매에 실패할 때마다 까다로운 고객이나 운이 없다고 탓했지. 그 실패는 작을 수 있지만 그는 6개월 후, 심지어 1년 후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어. 그 이유는 그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요. 반대로 현대의 뛰어난 영업사원들은 항상 신중하게 기록했어.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이유와 개선 계획을 적었지. 때로 그들은 기록을 다시 보고 공통점을 찾았어. 그 결과 단 6개월 만에 그들의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어. 이것이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과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구체적인 경험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바꾸는 능력이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표면만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요. 나는 당신이 이것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분 동안 생각해 보시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좋지 않았으며 무엇을 배웠습니까? 매달 그 기록을 다시 보고 패턴을 찾아보시오. 당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요. 1950년 현대가 막 설립되었을 때 우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어.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 회의에서 모두가 당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 이번 달에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디에서 비용을 절감할지, 어떤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지, 이 모든 것이 중요했지만 나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믿었어. 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 무엇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고 현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사고방식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그래서 1955년 현대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이 제안했던 것처럼 공장을 닫지 않기로 결정했어. 대신 나는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하는 데 투자했지. 모두가 위험한 도박이라고 반대했지만 나는 어려운 시기 후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 우리는 그 시기를 위해 준비했고 그 결과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현대는 경쟁사들보다 더 강력하게 성장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깊은 사고의 힘이요. 당신은 당장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추세를 봅니다. 상사가 비판할 때 상사가 너무 엄격하다고만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오. 당신이 왜 꾸중을 들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고객이 불평할 때 그들의 짜증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하시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건들로부터 추상적인 규칙을 찾는 방법이오. 우리 회사에 개별적인 문제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 고객이 불평할 때마다 그는 서둘러 반응할 줄만 알았지. 때로는 사과 편지를 보내고 때로는 다음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었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비슷한 불만들이 계속 반복되었지. 반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원들은 불만들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어.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한 직원은 자동차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어. 그 결과 불만 건수가 크게 줄었고 그는 품질 관리자로 승진했지. 나는 당신이 이것을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를 3번 물어보시오. 예를 들어
매출이 좋지 않다면 왜 좋지 않은가? 왜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식으로 깊이 파고들면 당신은 진정한 문제를 보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오. 이것이 바로 일반화하여 사고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타고난 능력처럼 이것을 해내는 비결을 들려주겠소. 어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타고난 능력처럼 무의식적으로 발전의 비결을 포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1965년 현대가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을 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회사에 합류했어. 그는 대학을 막 졸업했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그에게 엔진 조립 기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즉시 이해했어.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지식을 즉시 능숙하게 적용했지. 저를 더 감동시킨 것은 그가 던진 질문이었어. 이 기술을 구동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보통 엔지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숙달하는 데 일주일이 걸리지만 그는 단 하루 만에 해냈어. 다음날 그는 이미 다음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 더 특별한 것은 학습 속도만이 아니었어. 그는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엔진에 대한 기술을 배웠을 때 그는 그것을 전기 시스템에 적용했어. 전기 기술을 숙달했을 때 그는 생산 재료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았지. 바로 이 분야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그를 현대의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만들었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이것을 해냅니다. 배울 때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만들어내지. 당신도 분명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비결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 있어. 하지만 당신이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당신이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요. 하지만 재능에도 함정이 있어. 나는 현대에 매우 빠르게 배우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한 직원이 있었지. 그는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고 실제 본질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 처음에는 빛을 냈지만 더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의 얕은 이해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 결국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어. 재능은 강력한 무기지만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중요한 것은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요. 만약 당신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이것은 내가 이전에 배운 어떤 것과 비슷한가?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시오.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시오. 지식을 고립시키지 말고 그것을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보시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출발점이 어떻든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사람과 일시적으로만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을 그들의 집으로 간주하지. 내가 1970년 현대가 한국의 선도적인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나는 큰 기업의 리더들과 회의에 초대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어. 나는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통영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때로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이 위치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사고방식을 바꿨어. 자신감을 잃는 대신 나는 다른 CEO들로부터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지. 하지만 나는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 나는 내 시골 말투와 솔직함을 유지했지. 점차적으로 다른 리더들은 나를 대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나는 나 자신이면서도 그 환경에 동화되었어. 이것이 바로 비약적인 성장의 단계를 거친 후에 중요한 교훈이요.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자신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이 속한 곳이라고 믿는지에 달려 있어.